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근후라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에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가지고 갔어야 했을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음이 평정되고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면 상대방을 의심을 해야 되죠. 이 의심이 사회적으로 번져버리면 지옥이요. 그래서 남기고 가야 될 첫 번째는 내 생각에는 신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 나를 다른 사람보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내로남불이잖아. 네, 내로남불.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이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성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게 있고 감사하지 못할 게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젊을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도 객관화해서 내놓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예. 뭐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매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사에. 그 매사라는 거는 좋고 나쁘고 구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런 환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만은 이런 한 세 가지를 남기고 간다면은 미래의 사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신뢰하는 것.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신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뢰를 하고 또 신뢰를 받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음의 형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말을 하고 가설로 내놓고 이러니까 뭐 마음이 어떻고 이러지. 선생님 마음을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게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면은 경험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접촉하는 게 하루 이틀 이래 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선생님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외국에 여행을 이래 가면 그때 만나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인상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경험을 쌓아가지고 구별이 되면은 신뢰 있는 사람은 신뢰 있게 하고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피하든지 그냥 사회적인 의례로 뭐 인사나 하고 지나든지 뭐 그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자기 객관화인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판사처럼 중립에 서야 돼요.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중립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한 환경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편견이라고 한다면 편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객관화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객관화에 근접하도록 학습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과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상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해롭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나도 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잖아. 공격적으로. 그러고 나면 나도 손해고 저 사람도 손해고. 그래서 나는 흔히 권투에 비교해요. 상대방을 때려서 KO시키자면 나도 그만큼 얻어맞아야 돼. 일방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조금만 감정을 건드려도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저앉히고자 한다면은 우선은 용서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환자도 보고 나를 객관화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 내가 이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라는 게 되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비록 해롭게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타이른다든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했던 그 행동을 내가 용서를 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서라는 건 상대방만 용서해준다.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냈던,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그 점을 나무라면서 반성하면서 나를 다시는 그러지 말자, 용서를 해줘. 여기서 그러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렇죠. 그럼 자책이나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렇지. 근데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이것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도 네.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도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아차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 직결이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봐야 돼. 그게 거울이야. 거울에 어디가 얼룩이 져 있고 어디가 깨끗한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얼룩이 져 있으면 지우면 되잖아.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지우기가 또 어렵고 지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내가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출발점은 같아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을 살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그 편차라는 거는 굉장히 크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모두 이제 할 엄두를 못 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어렵더라도 자꾸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직업이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통찰이 이제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자기 반성을 해보는 거고. 또 일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다면 좀 내 모습을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어를 내가 선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면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보는 게 이게 뭐 어디에든지 다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뭔가 왜곡되게 바라보게 될 때 떠올려야 될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